교회는 MZ세대를 위해 왜 공부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주변에서 MZ세대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MZ세대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MZ세대를 대표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MZ세대를 공부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MZ세대는 무엇입니까? M은 밀레니엄 시대, Z는 Z세대를 통칭하여는 말입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X세대를 잇는 Y세대로 198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입니다. Y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의 과도기를 겪은 세대로 인터넷과 SNS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광고보다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적어놓은 블로그를 보고 구매합니다. Z세대는 Y세대를 잇는 199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Z세대는 디지털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Z세대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고 개인적이고 또 독립적입니다. 두 번째로 MZ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 MZ세대는 경제와 사회 분야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MZ세대는 대기업에서 약 60%, IT 업계에서 약 80%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또 MZ세대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의 임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MZ세대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업은 MZ세대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정치권은 표심을 얻기 위해서, 기성세대는 MZ세대와 어울려 일하기 위해 그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MZ세대를 위해 왜 공부해야 할까요? 교회는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MZ세대가 개인적이고 또 이기적인 모습에 버릇없다고 손가락질 하기보다 MZ세대를 공부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기도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MZ세대 안에도 세대 차이는 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말합니다. 우리는 Z세대처럼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Z세대는 나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들과 같이 묶어서 말합니까? Z세대는 밀레니엄 세대와 묶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세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밀레니엄 세대는 유행에 민감합니다. 한국을 강타한 노스페이스 열풍, 그것을 이끈 세대가 바로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반면에 Z세대는 유행을 따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취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키 매장에서 MZ세대를 위해 자신만의 운동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한 코너를 만들어 놓았더니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두 세대가 다른 것만은 아닙니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진심입니다. 미닝 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의 뜻은 자신의 뜻을 참지 않고 표출한다는 뜻입니다. 착한 기업은 찾아서 구매 운동을 주도하고 매상을 올려주고 악한 기업을 알게 되면 한마음으로 뭉쳐 불매 운동을 주도합니다. 그 예로 쿠팡 탈퇴 운동이 있습니다. 얼마 전 쿠팡에 대규모의 물류센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로 노동자들의 불안한 업무 환경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더욱이 화재로 인해 피해본 유가족에게 회사의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MZ세대는 즉시 미닝아웃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샵 쿠팡 탈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쿠팡 탈퇴 운동을 하였고 불매 운동을 하였습니다. MZ세대는 기업의 제품 실력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MZ세대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함 때문입니다. 기성세대가 근무하던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10에서 15% 정도였고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년대 베스트셀러 책 제목을 보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등 책 제목에서 보듯이 기성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MZ세대가 대학을 졸업할 2008년부터는 우리나라가 GDP 성장률을 3%를 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7번째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평생을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MZ세대는 영어 유치원에 입학을 위해 원어민 테스트를 보고 입학한 후에는 레벨 테스트와 성적에 따라 등급별로 반을 나누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외고, 과학고를 가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대학을 가기 위해 고1부터 내신을 관리하고 또 교내 봉사활동과 각종 경시대회에 참가하며 꾸준히 스펙을 쌓아갔습니다. 시험은 서술형이었고 교사의 재량 판단으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채점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선생님을 찾아가 거침없이 항의하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렇듯 MZ세대는 일상이 평가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공정성에 예민해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는 입학 정원이 줄어 경쟁률이 높아졌고, 취직할 때는 대기업이 수시 채용을 하여 인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턴마저도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좋은 스펙이 있어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치열한 모든 경쟁을 뚫은 MZ세대는 자신이 스스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노력과 실력과 재능으로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MZ세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성이라는 잣대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는 공정한 보상을 저해하는 어떠한 요소도 단호하게 배격하고, 경쟁하는 친구의 부모님 찬스를 극도로 혐오하며 정부의 약자의 배려 정책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긴 MZ세대는 기업의 부조리를 적극적으로 고발하였고, 반면에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물건은 비싸더라도 구매를 하였습니다. 평생을 경쟁하며 살아온 MZ세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항하게 되었고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MZ세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가 또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